자,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4%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154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월 고점, 전 고점 대비해서 더 상회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시총이요. 3조 7,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21조 원 상당 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선두 자리에 올라서는 오늘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를 재차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잠시 후 표로 살펴드릴 건데 일단 이날에는 루프 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62% 정도 더 있다고 본 것이죠. 그 이유로 지목한 것은 지금 생성형 AI의 다음 황금 물결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라고 하면서요. 엔비디아가 이 예상보다 강한 수요 증가에 최전선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잠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173달러 선으로 나와요. 예, 가장 낮은 게 100달러, 가장 높은 수준이 210달러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루프 캐피탈 목표가 상향한 것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데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높여 잡았다.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조정이 있었어요. 바클레이스에서 17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보면요. 6월 12일도 있습니다. 6월 12일에도 이때는 근데 보시면 175달러에서 160달러로 DBS에서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 170달러 선에서 180달러 선 최근 한 3개월 때 이 목표 주가의 변동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평균 목표가는 113달러 선으로 나오고 있고 여전히 강한 매수 사인 목표 이 의견에 대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로 바라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평가 내용까지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저희 목표가 현황들 좀 보고 오셨고요. 젠슨왕 CEO가 이날 또 로봇을 콕 집어서 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공학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이다. 그리고 이 로봇공학이 적용되는 최초의 주요 상업적 응용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차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서서 이 자동차 로봇 부문을 동일한 항목으로 그룹화를 했거든요. 이 부문 그래서 얼마나 실적 내고 있나 봤더니 5월에 분기 매출이 5억 6,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엔비디아 총 매출의 약 1%로 아직까지는 작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72%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규모는 작긴 한데 요 소프트웨어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데이터 센터 AI 칩,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 로봇 부문 이런 다른 칩 부분을 연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크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부분 로봇 얘기를 하면서 그 벤츠가 사용하고 있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칩 플랫폼 이것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그 코스모스 있죠. 그것에 대한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국내 증시 포인트로 젠슨왕이 콕 집은 로봇주 국내 증시에서도 움직일까를 말씀드린 이유였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했던 게 오늘 AMD나 TSMC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마이크론은 오히려 이제 정규 장에서는 주가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이크론이 25년도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실적치인데 이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 얼마나 썼나 봤더니 93억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주당 1달러 91센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요 조사 업체의 이 통계치 보다 얼마나 늘었냐. 이 통계치 전망치는 매출 88억 7천만 달러였는데 93억 달러 정도 쓴 거고요. 그리고 EPS도 1달러 60센트 정도 생각을 했는데 1달러 91센트 이렇게 쓰면서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요 마이크론 실적 얘기도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 주목하는 분들 많은 걸 제가 오늘 M7 영상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계속 판매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 계속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5개월째 연속 판매 감소를 유럽 시장에서 기록을 한 건데요. 이 신차 등록 데이터가 또 저번 달 기준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5월 유럽 전 지역에서 신차 등록 테슬라는 얼마나 했나 봤더니 13,863대였다. 근데 작년 5월에 19,000대, 9,200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0% 가량 낮춰진 겁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집계를 해보니까요. 1년 사이에 1.8%에서 1.2%로 또 낮아졌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캐즘 얘기할 때 전기차 시장이 전체가 죽는 것,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이 업체들의 주가를 이해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유럽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년 5월보다 2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장 성장세에 따라가지 못했다, 역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같은 기간에 약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5월 유럽 판매 얼마나 됐나 이제 전체로 보니까 65,800대 정도를 판매를 해서 요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봤을 때 아까 테슬라는 2.8%, 2.2%로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1년 전 점유율 대비해서는 5.9%대까지 끌어올리면서 2배를 넘어서는 그러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아디로 봤을 때도 비아디도 이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체크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도 이제 소송 소식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슬라 과대 광고 중단을 프랑스 규제 당국이 좀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정을 명령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테슬라의 프랑스 자회사 영업 행태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 테슬라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특정 옵션 효용성, 차량 보상 판매나 이런 기만적인 상업 관행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개월 내에 시정을 하라. 만약에 요 자율주행 옵션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루에 5만 유로씩 벌금 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화면에는 여러분 담지 않았는데요. 그록이랑 스페이스X 소식도 짧게 좀 전달 드릴게요. 이 그록은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꾸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것을 어디 또 미국 싱크탱크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AI를 팩트 체크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 조금은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좀 내놓은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건물이 건물 뭐 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을 주고 또 이것을 평가해봐라고 했을 때 이건 파괴된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1분 뒤에 다시 똑같은 걸 물어봐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AI 챗봇이 약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X도 하나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땅에서 펑 이렇게 제목 써놨는데 그 지상에서 이미 이제 출발도 하기 전에 폭발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뭐 테스트하는 과중에요. 근데 이 폭발 잔해물이 멕시코 쪽으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아예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넘어온 특수 폐기물이 어떤 주 일부에 떨어져서 지역을 오염시켰다. 그런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이 로켓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제법 안에서 스페이스 X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해물이 그러니까 이 스타베이스죠. 그러니까 그 발사장에서 한 3에서 5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 무슨 어떤 강, 리오 그란데 강 이런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뭐 제소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AI 코딩 시장도 엄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요, 이 AI 코딩 에이전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개발자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것이죠. AI 코딩 도구 제미나이 CLI를 전 세계에 출시를 했는데요. 기존 프로그래밍, 전통 프로그래밍의 그러한 구조적인 복잡함을 줄여서 개발자들이 일반 언어로 AI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웹사이트 만들어줘. 너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하면 다다닥 이게 나온다고 하네요. 참 어디까지 진보하고 나아갈지 참 새롭기도 신기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인간 노동 시장을 뭐 AI가 어느 순간에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완전 대체되는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이 AI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고, 예. AI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광을 받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이미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게 또 구글이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또 그 아이디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딩 시장도 경쟁이 가열되고 있구나. AI 코딩 시장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사례는 오늘 뭐 구글의 제미나이 CLI 출시 소식도 그렇지만 오픈 AI에서도 코덱스라는 이름으로 5월에 공개를 했고요. 엔스로픽도 2월에 클로드 코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은 묶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타입니다. 그 미국이랑 일부 국가에서요, 페이스북 그룹이 사용이 아예 이렇게 먹통이 됐었대요. 그래서 일부 이용자들은 문제 해결해달라, 문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온라인 청원에 나서기도 했고, 또 기업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광고 노출되는 그 시간이 또 그만큼 줄은 거니까 뭐 등등의 이유 때문이겠죠. 네, 이 페이스북 그룹은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일종의 그러한 클럽 커뮤니티 페이지인데 뭔가 AI 자동화 알고리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약간 먹통이 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메타 쪽에서도 기술적 오류라고 인정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원인이나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하지는 않아서 그때 뉴스로만 사실 접했었는데 그 프로필 사진에 아기들 사진 걸어놓은 경우에 저게 뭐 성적 착취다, 아동 학대다 이러면서 잘못된 판별을 하면서 그 계정이 다수 영구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렇게 영구 정지된 사람들, 뭐 복구된 사람들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톡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해당 정부 관련 부서에 민원 제기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가 저커버그가 AI 개발자들, 고능력자들을 열심히 영입하려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이런 소식이 왕왕 들려오는 것 같아요, 메타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5월에 7,000명 구조조정하고 그 자발적 그 퇴사를 또 추가적으로 단행할 거다. 이 소식 제가 이번 주 초에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일환인 것 같은데요. 엑스박스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부 뭐 인원일 테지만 이미 엑스박스 인력 감축을 3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자회사 일부도 폐쇄한 바가 있어서 아마 추가 감원이 이쪽에는 더 크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3년에 690억 달러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어요, 엑스박스가. 근데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압박이 좀 지속이 되고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구조조정에 단행하는 좀 주요 부서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M7 소식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